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더 잘하려고 해서 그래요. 더 맞춰주려고, 더 이해하려고, 더 배려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어떻게 돼요? 꼬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관계는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뭘 자꾸 더 하려는 것보다는 덜 해야 하는 거를 그대로 멈추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스탑. 해야 될 거, 걷어내야 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면서, 아, 저거 내 얘긴데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걷어내는 날로,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존중이에요.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는 관계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이죠.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멈춰야 될 습관이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읽고 답 안 하는 습관이에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신뢰고. 내가 연락하면 저 사람 반드시 답한다. 그런 믿음을 상대에게 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좋은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수가 있겠어요. 한두 번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분명히 읽었는데, 나한테 바로 연락이 없어.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도,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 내가 다시 전화하면, 그래, 그래, 연락했었지? 라고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이따가 답장할게. 바쁘니까 언제 연락할게 라는 어떤 한 줄이라도 이제 우리가 응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뭐 내가 만약 회의 중이었다 그러면 회의 끝나자마자 확인하고 연락하는 거.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친구가 바쁜 거 뻔히 알아요.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아유 회의 중이겠지. 뭐 부재중 전화 떠 있으니까 확인하면 전화할 거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과 얘는 전화를 해도 지멋대로 안 받아. 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은 너무 관계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존중하지 않는 습관 또 어떤 걸까요? 빈소리 하는 거예요. 언제 밥 한번 먹자. 조만간 보자. 이 말 한 5번 들었어요. 그랬는데 상대는 그럼 이제 알게 되겠죠. 아니 괜히 빈소리로 하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상대가 알게 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영화 배우 이병헌 씨가 나와서 그 임시한 배우한테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 그랬더니 바로 쫓아와서 언제요? 지금 날짜랑 시간을 정하자고. 그 배우가 그래서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 의례적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자고 작정해서 뭔가 열심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빈소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믿음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함입니다. 항상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이제 딱 수첩 열어야 되는 거죠. 자, 날짜 언제 좋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달력 보면서 날짜 정할 거 아니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 습관 스스로한테 들여놓으면 자신한테 대단히 유리해집니다. 이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 둘째 주 화수목 중에 언제 괜찮아? 뭐 이렇게. 또 정 바빠서 마음으로 여유가 없고 만나서 밥 먹을 어떤 정신이 없어.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지도 못하잖아요. 상대한테 미안하면 요새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당분간 약속 잡기가 힘들다.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연락할게. 차라리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낫죠. 이런 게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해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오해. 내가 고의적으로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닌데 타인의 오해를 사기 쉬운 말과 태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정보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뭐 해? 저녁에 바빠? 그러니까 아니 별거 없어. 이게 무방비 상태로 딱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 그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거. 정보를 먼저 내가 얻고 상대 선택권을 좁혀버리는 거죠. 상대는 거절하기 굉장히 애매해져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정말 예의 아닙니다. 진짜 예의는 뭐예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본부장 회의가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건 자료를 우리가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의 소통입니다. 만약 이제 상대가 어떡하지? 나 약속이 있어서 어떡하지? 이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순서는 내가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될 습관 또 뭘까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대화 중에 이렇게 침묵이 탁 흐르는 거를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불안해하거나. 그럼 막 쓸데없는 말 덧붙이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후회해요. 예를 들어서 부장이랑 차 타고 가는데 너무 둘이서 입 다물고 가니까 너무 막 미칠 것 같아. 그 침묵이. 그럼 뭐라 그래요? 요즘 매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부장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 이 침묵은 뭐 어색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그냥 여유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엘리베이터 탔어요. 인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침묵이 이렇게 막 어색하게 감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뭐 별로 해야 될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는 거. 평균 갑니다. 평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상대가 말 끝내면 한 2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질문을 하든 리액션을 하는 거죠. 남이 말 끝내자마자 전혀 공백 없이 그 침묵을 못 참아서 바로 내 말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건요. 그 상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 대화가 내 말이 듣기 싫은가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싶은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 2초가 대단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2초가 될 수 있어요. 자, 오해하게 하지 않으려면 AI한테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말 이게 심각한 세상이 돼서 뭐든지 AI한테 다 묻는데요. 막 그 챗 GPT한테 카톡 답장도 물어본대요. 사과문도 물어보고 위로 문구도.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고민 없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관계는 정보가 아니라 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를 위로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한 걸 현황을 다 넣고 AI한테 이제 위로의 말을 만들어줘. 라고 물어봤어요. 완벽한 위로 문장이에요? 그게 과연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표정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뭐 이렇게.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내가 말을 해야 그게 훨씬 더 진짜로 보입니다. 그냥 AI는요, 참고만 하세요. 뭐든 물어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 메시지 보내는 거 상대도 알아요. 특히 연말 인사, 명절 인사, 새해 인사, 이런 거 지인들한테 의례적인 말로 단체 문자 보내는 거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참, 성의도 없이 보낸다, 얘는. 이런 생각 들게 하잖아요. 나는 너한테 이런 관계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아예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갈등을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어떤 걸까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데 아주 유용한 무기로 남발하는 게 심리학 용어예요. 너 나르시시스트지? 뭐 이런 거.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쓰면 굉장히 오용되거나 왜곡될 수 있죠. 이 전문 용어를 쉽게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판단이에요, 판단. 요즘 너무 정보가 많아서 누구나 전문 용어를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야말로 오용이죠. 근데 이런 식의 대화, 그렇게 해서 상대를 이렇게 딱 어떤 프레임에 가두는 거, 규정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절대 아니죠. 공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판단하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료랑 업무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할 일이 있었다고 해봐요. 막 지치고 짜증나니까 김 대리가 이제 동기인 박 대리한테 야, 너는 그렇게 팀원들을 관리하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친하니까. 정신 좀 차려. 뭐 이렇게 못마땅해서. 그러면 나중에 이 말을 박 대리는 곱씹고 곱씹고 곱씹다가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잘해주면 다 호구냐? 뭐 이러면서 또 싸워요. 이렇게 하면 갈등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는다니까요. 김대리, 그때 그 말은 나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어. 이 문장이 훨씬 더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갈등을 만드는 또 하나 큰 요인 중에는요, 솔직함으로 가장한 무례함이에요. 나 뒤끝 없어. 나 솔직한 편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말은 종종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네 감정까지는 책임 안 져. 이런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솔직하다는 게 이제 정당해지려면요. 그 내가 한 말 이후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배가 후배한테
이제 막내도 아닌데 아직까지 왜 막내처럼 굴어?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뭘 배우겠어? 1년 동안 넌 대체 뭘 한 거니? 신입 때랑 달라진 게 없잖아? 이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이렇게 퍼붓고 나서 난 그래도 뒤끝은 없다. 쿨하잖아. 이건 쿨한 거 아니라 무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말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나?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한 말인가? 그냥 내가 그냥 신경질 나니까 감정을 배출하는 말인가? 이걸 생각해 보고 말을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불만을 쌓아서 한꺼번에 터트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갈등 키우는 거죠. 막 쌓아두다 쌓아두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참고 참고 참고. 2년치 한 번에 팍 터지는 거죠. 상대는 당황해요. 그게 그렇게 쌓일 일이야? 그걸 그렇게 쌓아둘 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등 미루면 커지죠. 작을 때 그냥 바로바로 꺼내세요. 그래서 어떤 식이 좋은가 하면 감정이 1부터 10까지 이제 점점 2, 3, 4 올라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한 3 정도 1부터 10까지 기준으로 한 3 정도 올라갔다. 그럼 24시간 안에 말하는 게 굉장히 좋대요. 단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팩트로 얘기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싸워.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갈등이 없는 경우보다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말을 안 하고 차곡차곡 쌓지 마세요, 절대. 불만 있을 때, 1부터 10까지 중에 내가 지금 한 4까지 왔네? 그러면 말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으로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요, 더 잘하려고 애써서 좋아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관계를 망치는 습관들을 하나씩 멈출 때 훨씬 더 좋아집니다. 오늘 나한테 걷어내야 될, 멈춰야 될 그런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관계는 기술이 아니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도는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오늘 이제 하나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거 딱 하나씩만 멈추자. 이렇게 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